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어느 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문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이 고문을 안 하면은 일단 법치가 민주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경찰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비밀경찰이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불법 연행하고 고문하고 도청하고 미행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능을 하는 비밀경찰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정보부, 안기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정보부, 안기부, 그리고 국군의 기무사 등이 그런 비밀경찰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언론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연행되느냐, 언론인이 사실을 보도했는데 신문사에서 쫓겨나느냐 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 보면 됩니다.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한국은 민주주의가 숨을 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 고문이 없어졌습니다. 비밀경찰 없습니다. 불법 연행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언론인을 사실 보도를 했다고 몰아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과가 있습니다. 적폐수사는, 이른바 적폐수사는 무리하게 했습니다. 자살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이후에 약 2년이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비밀경찰, 대통령의 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 임기 중에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른바 적폐 수사로서 이 전 정권 세력에 대한 아주 무자비한 편파적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라든지 조국 수사라든지 이 두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는 그런 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비밀경찰은 지금 없으니까, 국정원이 비밀경찰 역할을 못하니까 유일하게 검찰인데, 검찰이 문재인의 칼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야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검찰로 바뀌고 말았다. 이 우리나라 검찰 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검찰이 언론, 야당,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쪽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을 쉬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분 바로 비밀경찰, 제가 비밀경찰이라 하면은 주로 정보부, 안기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해자였으므로 생생하게, 그리고 상당히 자신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극적인
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적극적인 공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 같으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더 많이 했었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차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에 이 여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한 이후부터는 검찰 수사를 여러 방면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력할 노릇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했다는 건 일종의 음모죠, 음모.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유를 지켜주었는데도,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의 자유, 야당의 반대의 자유를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과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너무 조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 기회를 놓쳤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안심하고 더 밀어붙여서 해야 되죠. 안심하고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비판한다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정광훈 목사는 그런 경우지만은, 정광훈 목사도 결국은 1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을 하고 불렀다든지 공산화라고 부른 것은 그것은 언론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해가지고 무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경우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 애국 세력이 비겁하고 얌전했다, 너무 고분고분했다, 좋게 말하면은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은 비겁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문이 없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겁을 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밀경찰 없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겁을 냅니까? 헌법이 우리 편인데, 현재는 검찰이 우리 편인데 왜 이렇게 겁을 냅니까? 왜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처럼 왜 싸울 수가 없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때는 고문도 있고 불법 연행도 있고 야당 탄압도 있었고 비밀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명천지에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이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겨우 이 정도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고문 없는 나라입니다. 고문 없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비겁함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